오늘 아침 총선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이라 정예능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선거를 70일가량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번 총선에 대한 판세 분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동훈과 국민의힘에 대해선 한동훈 비대위 1.0과 2.0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경률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를 1.0으로 보고 이때까지는 보수 결집에 포인트를 뒀다면 이후는 중도 확장을 시도하는 2.0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동훈의 입이라 볼 수 있는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공개 사과론을 띄우고 한동훈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부족했음을 언급했었죠. 즉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를 지렛대로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겨내 중도 확장을 꾀했다는 겁니다. 이후는 모두가 알다시피 윤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다음 대목입니다. 최병천 소장은 윤한 갈등 이후의 정치적 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 윤의 남자 이미지를 탈색했고 공천 과정에서 장악력이 강화된 것은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중도 확장 관점에서 보면 제자리 걸음이다. 왜냐하면 최초의 발단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 문제는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도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 유권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중도 확장의 개념적 본질은 약점 보완이다. 실제로 공개 사과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즉, 최근 한동훈의 평가 상승도 포괄적인 용산과의 1차전에서 버틴 거의 최초의 케이스라 반짝 상승일 뿐이지 결국 김건희를 무릎 꿇리지 못하면 중도 확장을 꾀하긴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김건희가 사과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도 김건희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문제는 용산 입장에선 한동훈의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하여 여전히 쥐레받친 윤한 갈등에 대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세승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사퇴 요구를 했는데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거잖아요. 자,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건데 네. 결국 이건 대통령실의 의중에 맞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면은 당의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고개를 약간 들레다가 고개를 다시 90도로 꺾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버티는 상황 자체가 약간의 우세승으로 보이는데 네. 그 버티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가서 한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언론에다 대고 공표를 해버렸어요. 사퇴 요구를 받았다. 아. 그렇지만 나는 거절해. 거절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 직권남용이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봉합이 되는 거였어요. 결국 결말은요. 조만간 다시 2차전, 3차전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최병천 소장은 이준석 개혁신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 18일 국민의힘 공천 룰이 공개되고 국힘 내부 평가는 현역도 해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중진들의 개혁신당 합류 가능성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개혁신당의 이삭줍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삭줍기 실패가 본격화되자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확보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1월 24일 양양자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의원이 속한 미래대연합과 더 적극적으로 통합 및 연대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뼈아픈 부분은 민주당입니다. 최병천 소장은 민주당에 대해선 현재 민주당 전략은 반사 이익을 겨냥하는 감나무 전략으로 추정된다.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다고 판단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 눈에 띄는 중도 확장 플랜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병천 소장이 분석했듯이 물론 부자 몸조심도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현행 연동형 유지, 권역별 병립형 두 가지 선거제를 사이에 두고 내용이 심한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중도 유권자의 최대 덩어리는 2030 남성, 2030 여성, 수도권 50대 화이트 칼라다. 이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연합비례정당에 속한 진보계열 정당에 별로 관심이 없다. 즉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처음 제안한 연합비례정당이 실제로는 연합정치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권역별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라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번 총선 참여자들의 이익을 관점으로 분석을 한 거라
개인적으로 이번 기사에 상당히 공감도 되고 결국 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기보다 선거제를 결정하고 나면 보다 선명한 반윤투쟁에 나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